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죠. 드라마에서는 감독관이 와서 가해 학생들을 바로 제압하고 피해 학생을 구해주지만 현실에서는 그 역할을 증거와 절차가 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끝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것,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참교육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입니다. 요즘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죠. 다들 보셨나요? 저는 최근에 봤는데요. 학교 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 입장에서 보니까 그냥 드라마로만 보이진 않더라고요. 무너진 학교 현장에 가상의 정부 조직인 교권보호국이 들어가서 가해 학생들을 말 그대로 참교육한다.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원하죠. 그런데 저는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저렇게 할 수는 없지만 현실에서도 참교육은 필요하다. 다만 현실에서의 참교육은 주먹으로 되갚는 방법이 아닙니다.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고 가해 학생과 보호자가 끝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것, 이게 현실에서 가능한 참교육입니다. 참교육에는 이른바 백을 믿고 학교 안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권력형 학폭 가해자들이 나옵니다. 피해 학생들은 복도에서 맞고 있는데 아무도 제대로 도와주지 못하고 가해 학생은 선생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니까 다소 과장된 장면도 있겠지만 피해 학생과 부모님이 느끼는 절망감은 현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가 하루 대부분을 보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에서 맞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고립된다면 아이의 일상 전체가 무너지는 일이 되죠.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도 처음에는 학교 안에서의 괴롭힘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 학폭이 민사소송, 형사 절차까지 함께 검토해야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도 학교에서 잘 해결해 주겠지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절차가 시작되니까 상대방이 오히려 우리 아이도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가해 사실을 장난이라고 하고 심지어 피해 학생에게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몰고 갔습니다. 드라마에서는 교권보호국 감독관이 들어가서 누가 가해자인지 바로 정리해 주잖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누가 더 억울하게 말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정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을 맡으면 가장 먼저 증거부터 봅니다. 카카오톡, 문자, SNS, 사진, 영상, 진단서, 상담 기록, 학교에서 작성된 자료, 아이가 남긴 메모까지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현실에서의 참교육은 너도 똑같이 당해봐가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을 증거로 확인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참교육에서 나오는 또 다른 학폭 가해자의 유형은 학교를 거의 조폭처럼 장악한 학생들이 나옵니다. 무리를 만들고 서열을 세우고 다른 학생들을 겁주고 돈을 빼앗거나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들이 나오죠. 보면서 설마 저런 애들이 실제로 있을까 하셨다면 저런 유형이 실제로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에서 무리형 가해는 정말 위험한데요. 한 명이 때리고 다른 학생은 옆에서 웃고 또 다른 학생은 영상을 찍고 누군가는 단체 채팅방에 퍼뜨리죠. 그러면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한 명이 아니라 교실 전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폭행, 협박, 강요, 공갈, 모욕, 명예훼손, 경우에 따라서는 사이버 폭력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안이 심각하면 학폭위 조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 절차까지 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참교육입니다. 가해 학생이 그냥 장난이었다 라고 말했을 때 정말 장난이었는지 반복적인 괴롭힘이었는지 피해자가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그 결과 어떤 피해가 생겼는지를 절차 안에서 끝까지 따져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교육에서 가짜 친구 유형도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봤습니다. 겉으로는 친구처럼 보입니다. 같이 다니고 같이 밥 먹고 서로 장난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심리적으로 지배합니다. 돈을 쓰게 만들고 싫은 일을 시키고 거절하면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고 무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사건은 겉으로 봤을 때 피해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찾아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거의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친해서 그런 거예요. 장난이었어요. 싫다고 안 했고 걔도 같이 웃고 했는데요. 그런데 피해 학생은 사실 웃는 게 아니라 버틴 겁니다. 싫다고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말할 수 없었던 것일 수 있죠. 이런 관계에서는 그동안의 관계, 반복된 요구, 금전거래, 단체 채팅방의 분위기, 피해 학생의 심리 상태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드라마 참교육이 시원한 이유는 피해자가 당한 고통을 가해자에게 바로 되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 측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부모에게 화가 나서 직접 연락했다가 그 통화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SNS에 가해 학생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이 억울해서 보낸 메시지 일부만 캡처되어 오히려 역신고의 자료로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참교육은 감정적으로 맞받아치는 게 아닙니다.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필요하다면 학폭위, 민사소송, 형사 절차까지 끝까지 검토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요. 아이 일이라 가볍게 생각했어요. 저희 아이가요? 설마요. 그런 애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끼리 다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몇 달 동안 반복된 괴롭힘이었고, 처음에는 학교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부인하거나 역신고를 하면서 민사, 형사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아이의 말을 기록하고 카카오톡, 문자, SNS 사진, 영상, 진단서, 상담 기록 등을 가능한 한 보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직접 부딪히기 전에 이 대화가 나중에 어떤 자료로 쓰일 수 있을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참교육은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서는 감독관이 와서 가해 학생들을 바로 제압하고 피해 학생을 구해주지만 현실에서는 그 역할을 증거와 절차가 해야 합니다. 현실의 참교육은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게 만드는 데서 완성됩니다. 학교폭력은 한 아이의 일상과 자존감, 그리고 한 가족의 삶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초기에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러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며 피해 학생과 가족의 곁에서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분의 사건도 끝까지 함께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당신과 끝까지 함께하는 변호사 박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